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스팟으로 제가 공개 방송을 조금 최근에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프로그램 L 차트 개발하는 데 치중하는 바람에 조금 소홀한 점 좀 감사합니다. 말도 헛나와요? 네, 돼지가 헛나오는 게 아니고 예, 좀 양해 좀 바랍니다. 더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제가 큰 뭐랄까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께 더 잘 설명할 수 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가 한두 달 그냥 희생하는 거니까 저도 방송을 안 하니까 광고 수입 이런 것도 줄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 근데 오늘도 솔직히 프로그램 개발에 얽매이느라고 좀 못할 뻔했는데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겠다. 왜냐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업로드한 게 오늘 아침에 다운받거든요. 토, 일, 월 3일치예요. 3일치면은 거래가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거래도 확 줄은 것뿐만 아니라 하락거래가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오늘 그동안 주도했던 성파구 있죠. 성파구는 딱 4건 신고됐는데 4건이 전부 하락이야.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 오늘 이건 좀 충격적인데 체감될 정도의 실거래가 하락거래들, 전방위적 폭락이 시작된 듯.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요약된 거 요걸 잠깐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그 매달 2006년 이후에 실거래가를요 매일 해갖고 직전 거래에 비해서 상승한 것과 하락한 거의 그 비율을 갖다가 색깔로 한 거예요. 작년 연말 등 되면 뭐 10% 등등 하죠 여기가. 요거는 이렇게 보면 요렇게 요건 서울 평균이고요. 서울 평균이고 5개 권역,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그러니까 여기가 동남권 3개구, 4개구, 여기는 노도강, 강북권 8개구,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심권 용산, 중구, 종로구, 여기는 은평, 서대문, 마포였고 서북구, 여기는 이제 서남권이죠. 뭐 동작구부터 영등포, 양천, 강서, 금천, 관악 이렇게 요거를 제가 엑셀에다가 지금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건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여기 빨간색이 좀 나왔죠. 이렇게 10벌건까지는 80%가 넘어야지 빨간색인데 80% 넘기는커녕 70% 넘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반등이야, 약한 반등. 이때는요 10%세요, 10%. 10개 중에, 그러니까 100개 중에 17개, 15개, 여기 이건 뭐야? 강동구는 8개, 8%. 그러니까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의 비율이 8%예요. 상승 비율이. 즉 100개 중에 82개 하락이 아니야 92개 하락 8개 상승 이 뜻이에요. 100개 중에 몇 프로냐 이 뜻이거든요. 강북구는요 이거 언제냐면요 22년 11월 있죠. 작년 11월 강북구는요 한 개도 플러스가 없었어. 0%예요. 0%. 광진구도 10월달에 0%가 있네. 이렇게 검은 거 있죠. 여기도 여기 0% 이건 금천구도 0%가 있었어. 그러니까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상승 거래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누르스름해 갖고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매달 제가 2006년부터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번 달 있죠. 이제 10월은 지났고 이제 11월이 막 이제 시작됐잖아요. 요거는 이제 건수 요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가 190건이 신고가 됐거든요. 이번 달 몇 건 안 됐죠. 진짜 적어요. 근데 그 중에 상승이 82건, 하락이 89건, 보합이 19건. 요 19건 중에는 거래가 아예 없거나 이제 그 뭐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있죠. 그거는 매수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전가가 없잖아요. 그런 거 합쳐서 19개니까 뭐 미미합니다. 어쨌든 하락이 좀 늘었죠. 그 전에는요 6월 달부터 50%를 넘었잖아요. 58%까지 갔었어. 그러다가 이번 달에 48%예요. 보세요. 82건, 89건.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이제 요거 10월 달 거거든요. 지난달 거. 50% 넘으면은 빨간색, 밑에면은 도봉구 이렇게 파란색, 도봉구잖아요. 자, 이거는 지난달이니까 그래도 상승 분위기가 있었어. 그런데 이번 11월 달은요 파란 게 없어. 이게 보세요, 아니 빨간 게 거의 파란색이야, 진해. 이거 보세요, 이거 근데 몇 건 안 됐어. 뭐 3건, 5건 이렇게밖에 안 돼. 자, 이거고요. 요게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요 색깔만 잘 구별하면요. 여기를 제가 17년치를 보여드리면 막 불장일 때는 여기가 시뻘겋거든요. 이제 안 좋을 때는 여기가 파란색이에요. 아예 10% 미만일 때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어.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가 몇 건 없을 때 이렇게
용산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달에 몇 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가 좀 누르스름하게 변했다가 다시 이제 10% 둥둥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자, 문제는 오늘 신고된 게 요거거든요. 요거 1,500개입니다. 제가 서울 아파트 1,500개, 그 1,500개 단지면요, 그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의 85%를 차지해요.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나홀로 아파트 그 몇 개 아파트 100 해봤자 헬리오는 거의 만세대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대인 그 나홀로 아파트 100개를 모아놓으면 헬리오야. 그쵸? 100개, 1000개, 만개니까. 그러니까 1,500개 정도면요 시가총액의 85%를 차지한다고. 이거 그 매일매일 제가 이게 색깔 변한 거 있죠. 색깔 변한 게 오늘 신고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빨갛게 변한 거는 그 직전 거래에 비해서 올랐다. 시가총액 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올랐다. 파란 건 내렸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거를 한눈으로 짓게 된 게 요거예요. 요거를 딱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에 오늘 하여튼 그 뭐 올라간 구도 있고 내려간 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0.047 하락했대요. 0.047 하락이면요 하루로 치면은 꽤 많이 하락한 거예요. 하루에 찔끔찔끔 변하거든. 자, 근데 이 중에 왼쪽으로 파란색이 훨씬 많죠. 빨간색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중에 강남 4구 중에서는요 송파구가 막대기가 좀 길죠. 강남구도 조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동구랑 광진구가 이렇게 마이너스 날 일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꽤 나서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죠. 금천구. 자, 일단 성동구, 광진구랑 금천구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특히 송파구가 한 개도 플러스가 없어요. 자, 이거를 제가 확대시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볼게요. 위에 있는 게 시가총액 상이고요. 강남구는 51개구고요. 서초구는 70개구, 그 다음에 송파구는 40개구, 그 다음에 강동구는 100개, 노원구 91개, 도봉구 50개,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확대 좀 볼게요. 이렇게. 자,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9건이 오늘 신고가 됐는데 지수로는 0.05 마이너스예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강남구도 0.01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상승거래가 좀 더 많았어. 7건 중에 4건, 3건이니까 57%네. 보세요. 음마가 1% 빠졌어요. 대치안보가 0.5% 올랐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래포 플러스 1원 DH자이 마이너스 0.8, 대치 우성 1, 2차 플러스 1.1, 대치 성경 1차 0.9%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서초구 보세요. 서초구 거래가 딱 한 건 있어요. 딱 한 건. 70개 아파트 단지 중에 거래가 딱 한 건 있는 거예요. 근데 100%라는 건 뭐겠어요? 한 건 중에 한 건이 상승했다는 뜻이지. 쭉 보니까 0.38%, 방배, 롯데, 알바트로스 뭐 그런 거겠죠. 글자를 줄인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가총액이 26등이야. 그러니까 0.38을 올라봤자 서초구 전체적으로는 0%야, 0%. 오른 게 없는 거예요. 자, 송파구 볼게요. 송파구 4건인데요. 상승 거래 비율이 40개 단지 중에 4개 단지가 거래가 됐는데 상승 거래가 빵이야, 빵. 그리고 당일 0.13% 하락한 거는 꽤 마이너스 난 거예요. 보세요. 올림픽 선수촌 0.49 마이너스, 문종 올림픽 회밀이 다 시가총액이 큰 거죠. 0.19% 마이너스, 잠실 엘리트레파 레이크 팰리스 0.67% 마이너스, 쭉 밑에 내려가니까 송파 파인탑 7.3%. 여러분들 단지가 7.3% 빠졌다는 얘기는 이 중에 거래된 그 평형 있죠. 그런 거는 한 20%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래 안 된 평형까지 다 평균을 낸 거니까. 그 다음에 강동구는 0.01 플러스야. 4건 중에 반반이야. 반반 치킨이야. 자, 그라시움이 0.13 마이너스입니다. 고덕 아이파크 0.96 마이너스예요. 명의루성이 0.89 플러스예요.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천호 갤럭시 있죠. 여러분들 한강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천호대교 옆에 그 멋지게 나지막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한 7, 8층까지 되나? 한 5, 6층 되나? 나지막해 갖고 되게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해놨어요. 거기 그거예요. 그거. 20% 올랐어. 20%. 여러분들 단지가 20% 올랐다는 얘기는 어떤 그 평형은 폭등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세대수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순위가 한참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올라봤자 그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야. 저 노원구 아까 그 노원구 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아까 그 쭉 볼게요. 성동구가 어저께 아까 0.3% 마이너스 크게 마이너스 나죠. 한 건이야, 한 건인데 한 건 거래로 성동구가 그 0.3%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느 그 단지 되게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쭉 내려갈게요. 순위도 되게 밀려. 뭐예요? 하왕심리 청계 벽산 아파트 같아. 이게 딱 하왕 청계 벽. 그러니까 하왕심리동에, 그러니까 앞에는 동입니다. 청계 벽산 이거겠죠? 22% 폭락했어. 이거 무슨 평형인지 대폭락했네. 이따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요 그래프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광진구도 마이너스가 커요.
근데 얘는 상승 거래가 더 많어. 보세요. 4건 거래 중에 75%가 상승이야. 그러니까 3건 상승, 1건 하락이란 뜻이겠죠. 암산을 해봐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상승한 거 자양 더샵 1등, 시가총액 1등이 1% 올랐어. 이거 꽤 많이 오른 거죠. 광장 현대시차 이거 3.7% 급등이에요. 그런데 광장 힐스테이트가 마이너스 20%야.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게 조금 오르고 시가총액 낮은 게 왕창 빠지니까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지. 저 밑에도 플러스가 있을 거야. 이거 자양 우방리 이거 뭐겠어요? 우방 리빙 뭐 어쩌고 저도 이게 줄이니까 모르겠어. 이따 차트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금천구가 많이 빠졌죠. 금천구 쭉 내려가 볼게요. 이거 1500개 단지 다 한 겁니다. 자, 금천구죠. 금천구도 0.3% 마이너스가 커요. 거래가 3건인데 상승 거래가 더 많어. 66%잖아요. 그러니까 3건 중에 2건 플러스 1건 마이너스야. 대충 암산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자, 올라간 거 독산 롯데 3차 1.5% 어유 꽤 마이너스 플러스가 꽤 커요. 그 다음에 독산 롯데 2차 야, 독산 3차, 롯데 3차, 2차 둘 다 플러스네. 근데 시흥 건영 2차가 마이너스 20%야. 이거 대폭락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8억 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단지가 20% 빠졌다는 얘기는 이거 빠뜨린 그 평형 있죠? 이거 한 30% 빠졌다는 얘기야. 10억짜리가 7억 됐다는 얘기야, 이거. 보통 0. 몇 프로씩 움직이거든, 이거. 자, 그래서 L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차트 다운받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가면요, L 차트 다운받는 게 있어요. 무료 버전이 있고 회원 버전이 있으니까 소개는 어쩌다가 하니까 들을게요. 자, 오늘 서울입니다. 서울. 자, 서울 아파트인데 왼쪽에 보니까 이걸 먼저 이걸 볼게요. 자,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이번 달에 0.06 마이너스야. 11월 달에. 여기 있죠? 여기 차트 요겁니다. 요거. 이걸 확대를 좀 할게요. 너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거를 2020년으로 좀 바꿀게요. 요렇게 바꿀게요. 자, 이번 달은 거의 눈에도 안 보여요. 0.06이니까 0.6도 아니고 0.06이니까 이제 막 거래가 몇 건 안 됐다니까. 그리고 얘는요 1502개 단지에다가 117만 8천 세대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424조 원이에요. 매매가는 1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가는 5억 9천100만 원이고 전세가율인 46%예요. 어쨌든 시가총액의 85%를 반영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거래된 걸 봅시다. 거래된 것 중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거래된 거를 순위대로 쭉 아까 여기 몇 건이었죠? 여기 보니까 79건이 나왔다. 79건을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7등, 9등, 14등 이렇게 시가총액 순으로 그러니까 1, 2, 3, 4등은 거래가 안 됐어요. 오늘 쭉 돼갖고 여기까지 됐네. 여기까지 79건에 1493등이네. 이게 뭐냐면요 종로구 창신동 브라운스톤 7% 마이너스 이번 달 아니, 오늘 이거 오늘 겁니다. 당일이에요. 당일. 여기 딱 보면 당일이죠. 오늘 0.05% 마이너스 났는데 그 중에 보세요. 송파구 0.49 마이너스, 음마아파트 1% 마이너스, 송파구 뭐 앞에 글자가 잘렸네. 회밀리타운 이거 앞에 글자가 빠졌어요. 회밀리타운이에요. 회밀리타운 밀리타운이 아니라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길면 잘려갖고 두 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칸에 크기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성동구였죠. 성동구가 많이 빠졌죠. 일단 오늘 저 송파구부터 봅시다. 송파구. 자, 송파구는 오늘 11월 달에 0.01 마이너스고 데이터가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 쭉 보시면요. 여기에 좀 링크가 좀 잘못됐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수정 중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이랑 섞였어. 여기에 오늘 송파구 마이너스가 4건인데 여기 한양 2차가 여기 송파구 한양 2차 맞나? 한양 2차 맞네. 어쨌든 요걸 그냥 지금 보면 안 되겠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몇 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놓고 산술로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은 자, 요게 서울 아파트의 현재 상황입니다. 반등을 했지만 연간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다음에 이걸 실질로 물가를 반영하면은요 엄청나게 폭락이죠. 반등을 못했어.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되게 세게 반등했죠. 연간으로도 플러스입니다. 시총 상위 100개니까. 근데 얘도 물가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안 돼요. 지금 물가만큼 못 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핑크존 15억 이상인 아파트 4개구입니다. 4개구 강남 3구랑 용산구. 이것도 물가를 반영하면 연간으로 플러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9억 이상 연간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반등을 했지만 자, 이것도 물가를 반영하면 오른 게 없죠. 연간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9억 이상 아니 7억 이상 7억에서 9억 사이입니다. 그린존 얘도 연간으로 마이너스죠. 반등을 했지만 근데 얘도 물가를 반영하잖아요. 그럼 오른 게 없어요. 문제는 가장 저가 아파트들 있죠. 7억 이하 노도강 플러스 금강구 플러스 성북구 중랑구 총 해갖고 8개구입니다. 25개구 중에 8개구를 평균 낸 거예요. 자, 오른 게 없죠.
폭락할 때는 엄청나게 폭락하고 이거를 물가까지 반영하면요 지금이 최저가예요. 아이고 이건 그린존이고, 자 요게 블루존입니다. 블루존 이걸 물가를 반영하면 이래요. 오른 게 있나요? 지금이 최저가예요, 여러분들. 이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10% 등등하다가 약간 누리끼리 하다가 다시 10% 등등이 좀 막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용산은 거래가 없고요. 이거는 마포구는 6건 중에 5건 플러스네. 그러니까 80%야. 근데 거래가 되다 보면 얘도 파란색으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특히 1500개를 다 봤는데 일단 송파구 놀라운 거 요거. 송파구에 4건이 거래됐는데 4건이 다 하락이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성동구 그동안 짱짱하게 움직였던 어디지 성동구? 성동구가 한 건인데 0.3% 급락을 했어요. 뭐냐면 하왕심리 청계 벽산 아파트가 22% 폭락이야. 그 다음에 광진구도요. 광장 힐스테이트가 마이너스 20%야. 그 다음에 금천구에 시흥 건영 2단지가 마이너스 20%야. 이런 게 자꾸 나온다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니까 지금. 일단 거래가 줄은 게 문제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오늘 스팟으로 오늘 이건 좀 충격적인데 하고서 여러분들 체감되나요? 저는 체감되는데 실거래가 하락 거래들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대출도 더 쪼이고 거래도 줄고 매수 심리도 죽고 그동안 반등도 지역 국지적으로지만 반등을 좀 했었고, 근데 문제는 반등도 못하고 빠지는 아파트가 문제죠. 일단 전방위적 폭락이 시작된 듯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차 폭락은 1차 폭락에 비해서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1차 폭락은 거래가 몇 건 안 됐죠. 금매물 몇 건 한두 건 던지기로 툭툭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살려면 없었어. 근데 2차 폭락 때는요 살 수 있는 폭락 거래가 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거를 기다려야 돼. 저는 그거를 빠르면은 뭐 2, 3월 달, 원래는 저는 연말이나 내년 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1.3 대책이 갑자기 나온 바람에 폭락을 멈췄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늘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연말 연초였던 거를 뭐 1분기나 늦으면 2분기 요 정도? 네. 2만기가 아니고 1분기나 2분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